손에서 스마트폰을 뗄 줄 모르는 아들, 딸을 두신 어머님, 아버님들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개그맨 이수근이 왜 나오냐고요? 처음 들어본다고요?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는 들어보셨죠? 예,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바로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알수록 궁금한 수근관 증후군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내가 여성의 연령은 50대고 최근 손가락이 저리고 아프다면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 수근관 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5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50대 여성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이 믿기 힘든 사실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인터넷에 수근관 증후군을 검색해보면 아프다는 손가락이 제각각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이다, 엄지손가락이다. 저마다 제각각 다른데요? 이렇게 손가락 일부분만 아픈 증상, 수근관 증후군이 맞을까요? 지금 전문의에게 확인해 보시죠.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강진우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진우라고 합니다. 네. 워낙 잘생기셨어요. 탤런트가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이 스마트폰을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손에서 떼질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정말 긴장 바짝하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관 증후군, 일명 손목 터널 증후군.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이 정의부터 좀 내려보죠. 제가 여기 오면서 느꼈던 건데 네.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고 네. 차가 밀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예, 병목 그렇죠. 현상이죠. 네, 네. 그런 구간처럼 저희가 이제 손목 터널이라고 하는 오. 여기 보이는 뼈에서부터 네. 요 정도에 해당하는 오, 예. 그 정도 구간이 예. 그런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여기예요, 돼요. 여기? 네. 오. 그래서 요 손목 터널에서 예.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여기? 신경이 예, 예. 꽉 눌려서 생기는 그런 질환을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년 여성들이 네. 남자의 5배나 더 많이 걸린다. 네. 이게 사실입니까? 보통은 횡수근 인대라고 예, 하는 예. 그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예. 그 밑에 있는 그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두꺼워지는 게 하루아침에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손을 오랜 시간. 많이 쓰고 뭔가 계속 이제 염증이 생겼다가 나아지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점차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보통 이제 오게 되고요. 예. 특히나 그 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주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뭐 가사 일을 하시고 예. 그리고 뭐 이제 걸레를 쥐어 짠다든지 손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약간 직업적으로도 손을 네.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직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한테 더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임신하신 분들한테도 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성의 호르몬 변화라든지 폐경 후의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손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신 거 보면 네,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손목을 많이 쓰는 분이라면은 네,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질환에. 네, 요거는 이제 손 사용하고 네.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예, 되고요. 예. 컴퓨터라든지 네. 그런 작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사무직이죠. 직접적으로 이제 손목이 눌리게 되는 그런 뭐 무거운 장비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서 특히 그런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루 종일 손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문자도 하루 거의 막 이렇게 보내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손목을 문자를 활용해야 그렇게 되잖아요. 빨리 예. 보내려면은 그만큼 손목을 그렇죠. 많이 이렇게 사용할 힘이 수밖에 없는 들어가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 모든 사람이 모든 가능성이 사람이 있네요. 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상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도 제가 뭐 엄지 손가락이 아프다, 뭐 새치 손가락이 아프다, 뭐 증상이 제각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손목이 아픈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손목부터 손가락까지 다 아플 수 있는 전체적으로.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어디라도 아픈 게 이상하지 그렇죠. 않은 거네요. 네. 자, 근데 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저리고 뭐 쑤시고 증상이 이제 다양한데
이런 증상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감각은 어떤 거예요? 저리고 쑤시고 뭐 이런 감각 중에?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그런 병이기 네네. 때문에요. 네. 보통 뭐 아프다, 뭐 이제 쑤시다 이런 감각보다는 뭔가 조금 전기가 통하는 것, 찌릿찌릿한 거. 찌릿하고 화끈하고 타는 것 같고 네.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조금 더 심각한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은 이제 밤에 너무 아파서 네. 자다가 깨는 정도로 그렇게까지 통증이 심해지면 네. 지금 좀 수근관 증후군의 증상이 좀 이제 심각한 정도까지 왔구나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심각한 다음에 알게 되면 좀 늦잖아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진단법이 네네네. 가장 효과적인데요. 네. 첫 번째는 팔렌 징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손목을 90도 이상 굽힌 다음에요. 네. 이렇게 맞대은 상태로 네. 30초 정도 기다렸을 때 네. 손 저린 증상이 심해지시면 네. 팔렌 징후 양성이라고 하고요. 어. 이런 경우에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오, 다행이다. 저는 네. 괜찮네요. 네. 네, 저도 괜찮네요. 네. 우리 둘 다 괜찮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예. 이거 뭐 쉽게 우리 방송 보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네. 금방 이거는 자가 진단할 수 있겠네. 예. 네. 그리고요. 틴넬 징후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요. 네. 틴넬 징후는 요 부위 말고 다른 부위에도 이제 네. 그 신경이 눌리는 그런 병이라면은 네. 다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음. 요 부위에서 신경이 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위를 톡톡 쳤을 때 이렇게. 예, 이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기면 그 경우에 이제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 있든지 눌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탁탁탁탁 여기다가 충격을 주면 네. 요 부위가 찌릿찌릿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힘껏 눌러볼 수도 있고요. 네.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가 진단 꼭 한번 해보시고요. 가족끼리 서로 크로스 체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수록 궁금한 수근관 증후군의 모든 것 3위와 2위 알아보시죠.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욱신될 때면 찾는 것들 있죠? 첫째는 파스요. 둘째는 찜질. 손가락이 아플 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렇게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해서 손가락에 통증이 가라앉는다면 별 문제가 아닌 걸까요?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잠시 후 알려드립니다. 컴퓨터 앞에서 온종일 키보드 두드리고 마우스 딸깍대는 현대인들 손목 상하기에 딱 좋은 환경인데요. 그래서 신경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은 키보드도 마우스도 최상품을 찾곤 하죠. 그런데 키보드 마우스를 바꾸면 정말 수근관 증후군도 나아지는 걸까요? 수근관 증후군과 키보드 마우스의 상관관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요즘엔 손가락에 붙이기 좋은 그 조그마한 파스들도 많이 나오고 네. 워낙 그 다양한 파스들이 나와서 부위별로 이제 그 붙이기 좋은 그런 거 기능성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 부위마다 네. 다양한 그 파스를 좀 붙여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파스나 찜질을 해서 괜찮아지면 수근관 증후군이 심각한 상태가 아닌 건가요? 오히려 방치라고 볼 수도 있죠. 아 그렇게 하는 게 네. 내가 어떻게 보면 민간요법 뭐 된장 바르듯이 네. 가서 찜질하면 나는 괜찮아져 이렇게 하는 게 민간요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잘못된. 그 심각하지 않은 정도라면은 네. 그것만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렇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치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자, 2위는요. 키보드 마우스에 대한 얘기였는데 최신상으로 바꾸는 게 수근관 증후군에 도움이 좀 될까요?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네네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네. 케바케네. 그렇죠. 네. 네. 예. 이게 사실은 네. 이제 보통은 손목을 네. 이렇게 굽히거나 폈을 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최대한 평행으로 맞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좋은 키보드나 마우스를 썼는데 전체적인 뭐 책상의 위치가 나쁘다든지 아.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렇죠. 쓴다든지 이 자세가 이렇게 되면 안 아니면 이렇게 쓴다든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김에 스마트폰 사용하는 올바른 자세를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누워서 본다든지 네. 자기 전에 특히 네. 제 아내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자기 전에 꼭 그렇게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불 꺼놓고 그렇게 스마트폰을 하더라고. 뭐 이게 사실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네.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자다가 스마트폰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저는 그냥 아예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요. 네. 그냥 거치대에다가 음. 예, 그냥 핸드폰을 설치해 놓고 아예 예, 그다음에 뭐 어차피 볼 것 같으면 예. 손목을 쓰지 말고 그렇죠. 일부러 원거리로 손목을 조정을 들어서 해서. 이렇게 굽히거나 피는 동작이 생길 것 같으면 아예 그 자세를 피해버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네, 예.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일찍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보,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알수록 궁금한 수근관 증후군의 모든 것 1위 공개합니다. 손목을 혹사해 얻는 병 수근관 증후군. 이쯤 되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써서 문제라면 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근관 증후군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법은 손목에 휴식을 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과연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질까요?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수근관 증후군이 휴식만으로 호전이 될까? 그러니까 네. 안 쓰면 호전되는 거 아닌가? 증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면은 휴식만으로도 어느 정도 좋아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냥 쉬는 게 안 된다면 잠깐 석고 분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빨리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네. 보통은 어떤 치료들이 병행이 됩니까? 손을 아예 안 쓰도록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석고 분목을 하는 게 네. 좀 도움은 된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는 그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네. 결국에는 제가 처방을 해도 다 풀고 이제 손을 사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제일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손목 터널 내에다가 국소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네네. 그리고 잠깐 동안 먹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수술도 하나요? 흉터를 최소로 해서 예. 요즘에 하게 되면은 예. 이제 약 2cm 미만으로 최소 절개 방법을 사용하니까요. 네네. 크게 흉터가 남지도 않고 네. 그리고 크게 이제 합병증이 생길 것도 없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손목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 좀 나오신 김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손목을 풀어주는 네, 동작들이 중요한데요. 네. 이렇게 손목을 네. 반대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예, 예. 이렇게 쭉 당겨주는 네. 이런 동작. 예. 그리고 항상 한 동작으로만 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 동작으로서 이렇게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손목 터널이라는 곳에 정중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굽히는 그런 이제 힘줄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손을 쫙 펴주고 쫙 굽혀주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힘을 쫙 줘가지고 한번 네, 구부렸다가 한번 구부렸다가 쫙 펴주고. 쫙 펴주고. 자, 간단한 스트레칭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